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국내 보톡스 1위 기업 휴젤 누구 품에 안길까 살펴보겠습니다. 네, 휴젤 2001년 설립된 기업으로 2015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출 포지션은 톡신 50.7%, 필러 31.8%, 메디컬 디바이스 9.3%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연결 기준 매출액은 사상 1,200억 원을 돌파하면서 2019년 대비 3.2% 증가한 2,11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7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가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액만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약 24.8%가 증가한 674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도 살펴보면 매출액은 638억 원, 영업이익은 295억 원, 분기순이익은 194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4.7%가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39.3% 그리고 190.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영업이익률이 무려 46.2%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국내 보톡스 1위 기업인 이 휴젤을 신세계백화점이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전날 한 멘트에서 지금 이 신세계가 에스테틱 이 전문 이 회사인 휴젤을 인수한다. 자, 피인수 보도가 좀 있었는데 내용을 좀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이 인수해서 화장품, 보툴리눔, 톡신의 영역 시너지를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한국거래처가 이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요.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조회 공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질의하게 되는 이 한국거래소의 어떤 공시 요구인데요. 크게 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현저한 시황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문 또는 보도, 회사가 공시 사항 이외에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이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이 중요한 어떤 사실들이 보도될 경우에 조회 공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의한 이 요구인데요. 신세계백화점의 피인수 보도 조회 공시 요구 내용은요. 신세계백화점 피인수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6월 17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6시까지 답변해 주세요 라고 좀 요구를 했고요. 답변이 있었나요, 대표님? 그렇죠. 회사는 답장을 했죠. 조회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어떻게 돼요? 불성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하게 되는 건데, 자, 회사는 답변을 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미확정 답변을 했는데, 자, 우리 앵커님 이 답변사항 총 3가지로 구분하시죠. 확정, 미확정, 그리고 중요 정보 없음. 확정되었다면 인수되는 것이 맞다. 어떤 구체적인 방식과 어떤 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좀 이 기재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미확정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뭐 최종적으로 픽스된 것이 없다. 중요 정보 없으면 사실 무근입니다.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휴젤의 경우에 미확정 공시를 했죠. 본 공시는 2021년도 6월 17일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답변이다. 당사의 최대 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는 당사 지분 매각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관련해서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거나 확정되는 시점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뭐냐면 회사의 최대 주주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사실입니까? 그런데 지분 매각은 검토하고 있고 근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답변을 좀 하게 된 거고, 미확정 공시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또 재공시 요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젤의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어떤 중요적인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이 좀 픽스가 좀 된다면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좀 이 풀이가 좀 되는데,
신세계의 어떤 이 대답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신세계 역시 같은 조회 공시 요구를 이제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6시까지 휴젤 인수 추진에 대한 보도가 사실입니까? 라고 좀 공식적으로 좀 물어봤고요. 신세계 역시 답변을 했습니다. 당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보도된 휴젤 인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 자, 신세계의 답변도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휴젤 인수에 관련해서 좀 검토를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뭐죠? 1개월 내내 인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중요 정보가 없다면 이건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좀 답변했을 텐데, 자, 이런 어떤 관점 때문에 신세계의 현재 이 움직임, 그렇다면 이 신세계 백화점이 갑자기 이 화장품의 어떤 유통사도 아니죠. 그다음에 뭐 화장품 제조회사도 아닌 전문 의약품으로 좀 분류되는 이 필러와 보톡스의 이 제조회사인 휴젤을 좀 인수한다. 이게 좀 다소 좀 이게 네. 사업 시너지에 대해서 약간 좀 갸우뚱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자, 저도 언론에서는 네, 그래서 궁금했던 게 네. 그래도 물론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만약에 이 신세계가 휴젤을 인수한다면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예,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신세계 지금 현재 사업 다각화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 신세계가 이 고기능 맞춤 케어 뭐 화장품 브랜드인 뭐 웰라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올리브영과 뭐 이 네. 면세점 등에서 좀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휴젤이 밝히면서, 보유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휴젤입니다. 휴젤, 네. 제가 이 착각을 했네요. 네. 자, 화장품은- 신세계가 네. 지금 이 색조 화장 브랜드 갖고 있죠. 네. 비니비치, 그리고 화, 연작, 그 다음에 이게 프랑스 브랜드인데 이 딥티크의 이 국내 판권도 좀 갖고 있고, 바이레도, 산타 마리아, 노벨라, 뭐 다 제가 잘 모르는 것들입니다. 왜요? 대표님이 좋아하는 브랜드만 가득 있는데요. 딥티크 하나는 좀 어떻게 제가 주워 들어봤는데 제가 여러 화장품들이 좀 있구나라는 사실 좀 알지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최고급 스위스 뷰티 브랜드인 스위스 퍼펙션을 좀 인수했을 당시, 자, 그렇다면 이 신세계가 유통의 어떤 강자인 이 신세계가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데 있어서 사업 기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국내 이게 해외 유명한 이 화장품 브랜드의 국내 판권을 좀 보유하면서 스위스의 어떤 뷰티 브랜드도 인수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휴젤이 갖고 있는 이 맞춤 케어 화장품에 어떤 이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관점과,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전문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이 필러와 보톡스는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의사를 통해서 의사의 어떤 상담과 의사의 어떤 집도 하에 이 처방이 좀 이루어지고 시술이 좀 이루어지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게 사업 연관성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의 평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어떤 보툴륨 톡신 제품을 이 필러는 이제 의료기기 부분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유통 부분에서의 어떤 시너지가 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신세계 유통 부분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사업의 어떤 본격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전문 의약품의 어떤 유통 경로까지 좀 노려보는 것 아니냐라는 이 전망도 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이게 크게 이 시너지를 좀 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예측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일반 유통에서 담당하기가 어렵다.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유통 방식으로 유통 시너지는 좀 적기 때문에 어떤 인수 이후에 어떤 이 보툴림 톡신제 제품의 어떤 유통 부분은 시너지가 좀 없을 것이다라는 오히려 어렵다. 부정적인 어떤 이 측면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로 좀 이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세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유통의 강점은 이 논외로 하고요.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화장품에 대한 어떤 역량을 좀 집중하면서 이 전문 의약품의 어떤 제조 부분까지 좀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문 의약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 사업의 진출이 아니라 뷰티죠. 우리가 이 미용에 관련된 이 바이오 시밀러 또는 바이오 제품, 뷰티 이 헬스 디바이스 사업 등에 좀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좀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또 대표님 정확한 모멘텀을 위해서 차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뭐 어제 이 회사가 긍정도 부인도 좀 아니었지만,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휴재의 경우에는 지금 3.9% 정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어제 기대감보다는 크게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고한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신세계는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어요. 오, 그러네요. 자, 신세계 입장에서의 어떤 휴재의 인수의 어떤 시너지를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인지에 대한 대목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휴재는 4%대 어떤 반사 상승 요인이 있었고, 신세계의 경우에는 이 하락 요인을 좀 갖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유통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좀 이게 보다 좀 약간 이 생소한 전문 의약품 시장의 어떤 이 사업 시너지를 과연 낼 수 있을까라는 이 관점이 신세계에 담은 어떤 이 부정적인 요소로 좀 부각이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있겠네요. 휴젤의 입장에서는 이 자금력과 이 막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이 대기업의 어떤 인수군이 휴젤과의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폭발성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이제 반대적인 이 기대감을 좀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님 타점은 또 어떻게 잡고 들어가야 네, 될까요? 지금 일봉상의 좀 휴젤은 지금 이 작년 하반기에 이 메디톡스의 어떤 이 식약처의 어떤 허가 취소, 수출 허가 취소 일부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전장 이후에 물론 일단락되면서 이제 수혜가 좀 있었지만 이게 반사수혜는 휴젤에 좀 집중되는 좀 흐름을 보여주면서 작년 이 상반기 한 7, 8월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좀 이 상승했던 그런 이력들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후에 성장성은 좀 견고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못 설정했는데 네. 견고했는데 그렇다면 2차의 상승 요인을 갖고 있던 이 요인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왔던 이 요인은 바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실적이죠. 자,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좀 돼 왔는데 수혜 이후의 전망 부분인데 수혜 이후에서는 자, 기대감 때문에 잘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 급등했지만 다시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이후에 상승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수주잔고와 실적이 좀 그쵸. 있어야 된다. 자, 1분기에도 이미 사상 분기 역대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좀 갱신했습니다. 지금 295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하면서 2021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되고 있는 휴젤이 신세계와 어떤 결합된 인수 시너지는 저는 분명할 것이다 라고 좀 유추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적인 요인 이외에 어떤 이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요인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실적적인 어떤 요인만 갖고도 휴젤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자, 타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23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맞고, 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접근 가능한 신규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간이죠. 22만 원에서 24만 5천 원, 22만 원에서 24만 5천 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은 좀 괜찮고요. 만약에 22만 원 하회한다면 자, 요 구간입니다. 20만 원에서 22만 원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휴젤 인수설. 네, 만약에 신세계가 인수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타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시고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2만 원에서 24만 5천 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5% 가져가시는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22만 원 하회한다면 20만 원에서 22만 원 적극적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10%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두 번째 내용, 이뷴메드, IPO 제시동, 지분 보유, SV 인베 부각 살펴볼 텐데요. SV 인베스트먼트, 동사는 2006년 4월 설립돼 2018년 7월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 사업으로는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 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기업입니다. VC 투자조합 및 경영참여형 사무집합 투자기구 등으로 해외 2,050억 원과 국내 1조 696억 원,
그리고 약 1조 2,776억 원의 재원을 누적 결성한 바 있는데요. 네, 또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문화 콘텐츠, 그리고 세컨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 캐피털로서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 29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억 원, 또한 당기순이익은 88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보다 매출은 158.5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며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네, 회사는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 보수 증가와 또 보유 주식의 평가 이익 증대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네, 최근 흑자 전환을 보여주며 좋은 실적을 보인 SV 인베스트먼트, 네, 지난해 창투사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호조가 있었는데요. 대표님, 그렇다고 하면 사업 모멘텀은 어떨까요? 예, 일단은 우리가 공시 어제 나온 공시를 좀 볼 텐데요. 이 회사 지금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왜 이렇게 늦게 냈지 좀 의아하죠. 자, 이유가 있죠. 이 회사는 3월이 결산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법인들이 12월 말 결산 법인인데 이 회사는 3월 31일을 이 사업의 종료일로 보기 때문에 이 감사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적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9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59%가 이제 상승했고요. 작년에 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무려 1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작년에 24억 원의 당기 손실을 좀 초래했는데 올해 88억 원이라는 당기 순이익을 좀 내면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상승할 수 있었느냐? 작년에 사실 우리가 공모주 청약 열풍이 있었고요. 사상 최대의 어떤 증시 상승 유입효과 좀 있었고 시중에 증시 자금에 많은 돈들이 좀 몰리면서 사실은 그렇죠. 이 공모주, 새내기주들의 어떤 이 호황기가 좀 있으면서 이 창투사 또는 이 투자사들의 이 지분평가 이익이 크게 좀 증가됐던 한 해입니다. 2019년도와 대비했을 때 지속적인 어떤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좀 초래했던 이 동법인이 무려 지금 뭐 거의 뭐 1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하면서 2021년도에 어떤 상승 전망치 좀 예고되고 있는데 물론 1분기 실적은 사업 종결일이 6월 30일 이후니까 7월 15일에 아마 이 공시가 좀 될 내용인데 올해도 이 평가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SB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지금 현상호가 하이브의 지분 보유 가치가 좀 있고 최근에는 이 사업 모멘텀인 그 비상장 회사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수입 이후에 이 회사들의 어떤 상장 모멘텀이 좀 부각될 때마다 SB 인베스트먼트는 이런 요인으로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충분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 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원인까지도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창투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제가 좀 비교 데이터를 좀 한번 갖고 왔는데 2022년도 기준의 이 VC 운영자산의 현황입니다. 자, 이 순위는 2022년도 이 기말 기준이긴 한데 1위가 IMM의 인베스트먼트고요. 자, 그러면 SB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1조 1,580억 원의 이 운영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위에 좀 랭크되고 있지만 이건 이런 겁니다. 지분 가치, 평가의 이익의 시세 차익 이후 회사의 유보 금액이 커진다면 얼마든지 순위는 바뀔 수 있다. 그렇다는 거는 회사의 외형 가치가 좀 성장되는 건 피투자 회사의 어떤 평가 이익의 소위 투자 이익의 수익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내부의 피투자 금액, 즉 운영 자산의 이 작은 펀드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유할 수 있는 이 자산 현황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8위 랭크라는 건요 결코 뭐 적진 않습니다. 지금 KTB 네트워크를 좀 뛰어넘는 이 순위인데 SB 인베스트먼트는 이러한 어떤 이 흐름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5위 안에 좀 입성이 가능한 그런 상태의 어떤 창투사로서 이 성장 모멘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좀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반기 기말 연간 실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조합, 지금 포트폴리오의 어떤 대상 법인인데, 자, 펀드와 그 다음에 한중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가 있고요. 융합 펀드, 그 다음에 글로벌 바이오 헬스. 주로 운영되는 이 펀드군은 그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그러네요. 좀 집중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SB 유니콘 성장 펀드라고 해서 이미 실적과 외형 성장률을 갖고 있는 이런 법인들은 상장은 100% 가능한
그런 법인들이죠. 자, 유니콘 펀드의 어떤 성장 파이 부분도 좀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이 흐름이기 때문에 집중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의 포트 비중은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좀 주목받고 있던 이 단기 모멘텀들이 충분하다. 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금 이 하이브의 어떤 투자, 이 소위 뭐 좀 대박 투자를 좀 이끌어냈죠. 이후에 지금 이뮨메드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 투자 펀드 한 9.8%의 이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이뮨메드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의 어떤 국내 이 치료제 개발 회사입니다. 또 바이오 기업이네요. 그렇죠. 현재 임상 2상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오. 뭐 치료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사실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다소 지금 조정받고 있죠. 왜냐하면 명확한 어떤 임상의 유의성 결론을 좀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저는 이 부분 말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는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하겠다. 이거 말고 만성 비염 간염에 이 적용되는 이 치료제 임상 2상의 시험 계획. 자,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상장 준비 과정에서의 어떤 기술 평가 부분. 이 부분에 크게 좀 집중하고 있는 이 흐름입니다. 저 만성 비염이거든요, 대표님. 네네. 그래서 저도 집중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강한 모멘텀이라고 하면 이 기업을 인수한다고 인수가 아니라 이제 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은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창투사, 비상장 회사에 그냥 돈을 투자했던 이 창투사의 수익 구조는 뭐죠? 비상장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 요건. 근데 이 배당이 지금 이제 회사를 키워가야 되는 이런 회사들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비상장 회사 또는 이 성장세가 이제 완연한 그런 어떤 유니콘 기업 또는 이 벤처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 상장 가치를 예고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뮨메드라는 이 대형 이 바이오 기대를 갖고 있는 이 바이오 제약사의 공모 상장 이후의 시세 차익, 즉 주식의 어떤 평가 차익이 반영이 된다면 회사의 외형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저희 차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SB 인베스트먼트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는요, 한 3,600원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데, 주가가 작년 10월달 하반기에 본격적인 어떤 상승을 이끌어냈던 이 부분은 뭐가 있었죠? 작년 하반기에 상장되어 있던 빅히트의 상장 이슈가 있었죠. 자, 빅히트의 공모 청약 흥행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SB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지분 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됐던 겁니다. 아직 뭐 엑시트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평가 차익은 좀 있었지만 회수의 관점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SB 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의 어떤 이 상승 모멘텀의 어떤 이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좀 편입 효과가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이 바이오주인 이 이뮨메드의 어떤 상장 이슈까지 좀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가능한 구간인데 이후에 주가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흐름은 뭐냐면 자, 빅히트의 어떤 상장 이후에 제로섬을 갖자는 겁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어떤 상승 부분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을 좀 유지하려면 새로운 어떤 피투자 회사의 상장 모멘텀이 부각이 좀 돼야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없다는 겁니다.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피투자 회사들의 어떤 상장 모멘텀이 부각된 시점에 한 번 더 SB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지금 이 탄탄하게 일봉상 저점의 영역대까지 아직 추세상으로는요. 지금 요 구간이죠. 4,800원을 다소 하회하는 구간 흐름에서 좀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중기상의 어떤 저점 영역대는 맞다. 지금 뭐 3,600원대까지 지금 하락 구간은 아니지만 4,100원에서 4,800원 구간은 자, 박스권 행보 구간에서 뭐 지금 매수 유효한 구간인데 당장의 어떤 성장 모멘텀, 당장의 추세를 좀 전환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투자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뮨메드 또는 피투자 회사의 어떤 상장 모멘텀에 주목해 본다면 저는 잠깐 이 타점을 좀 볼게요. 자, 지금 추세 하단 구간이니까 전 요 구간에서 자, 3,700원에서 4,000원. 자, 보수적입니다. 3,500원에서 4,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한 구간이다.
3,500원에서 4,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한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3,500원이 좀 이탈된다면 3,000원까지는 또 이 매수해도 괜찮은 일봉상의 저점 구간이다. 이 부분 참고해서 투자 전략 참고하시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SV 인베스트먼트 살펴보면서 창투사 모멘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뮨 메이드의 상장 모멘텀 짚어주시면서요. 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보수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3,000원 선에서 4,0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네, 포트 비중은 10% 가져가시는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만약 3,500원 이탈한다면 3,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 내용 살펴볼 텐데요. 바로 상패 심사대에 오른 아시아나항공의 운명은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사 88년 설립돼 9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요, 항공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종속 회사는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서울, 그리고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에어포트, 금호리조트, 금호 T&I 등이 있습니다. 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를 받는 박상구 전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되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등이 주식 매매가 거래 정지된 바 있었는데요. 네, 지난번 저희 수상한 공시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 박상구 전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내부 거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에 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매매 거래 정지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거래소는 두 회사에 대해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 IDT에 대해서도 이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으며 주식 거래를 정지한 바 있었는데요. 현재 주권 거래가 정지된 법인은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이고 금호건설은 조회 공시를 부인하며 주권 거래가 해지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따른 건데요. 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IDT, 그리고 에어부산에 대해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심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많이 심란하고 답답하실 텐데 대표님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예, 이게 아시아나항공 지난 5월 27일 날 지금 이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 자기 자본 63.5%에 해당되는 6,917억 원의 이 횡령 배임 혐의로 이 공소가 좀 제기되면서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었죠. 아시아나 IDT의 경우에는 이 전체 금액이 180억 원 등의 이 횡령 혐의가 좀 적용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에어 부산의 경우에는 자 얼마였죠? 자 360억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에어 부산 가장 적은 것은 아시아나 IDT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소 좀 의아한 좀 상황들이 좀 전개가 좀 됐는데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아시아나항공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 안내가 좀 나왔는데 아시아나항공은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통해서 전직 임원이 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됐다. 그런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상장 폐지를 하겠다, 정리매매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업심사위원회를 좀 개최해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에 대해서 이 심사위원회에서 좀 다뤄보는 겁니다. 심의를. 그렇다면 이 회사는 상장 폐지가 좀 적합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 기간을 좀 부여해서 충분하게 어떤 이 경영의 투명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보는 기회를 좀 제공할 것인가? 마지막의 경우에는 상장 유지를 할 것인가? 총 세 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구심을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요. 전 경영진의 이 부당행위, 횡령은 아니었습니다. 배임이죠. 이 회사의 어떤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서 멀쩡한 회사의 어떤 손실을 좀 초래했다라고 이 법적으로 이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한 사실에 대해서 현재 이 적용되는 금액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규정상에서는 이 검찰이 공소장을 좀 제기하는 시점에서 주권 거래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에 대해서 보유자 관점에서 되게 심란한 그런 상황인데 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IDT 최근에 우리가 SK네트워크스 그다음에 SKC에 이 참고를 좀 한다면 최신원 이 전 회장의 어떤 비위, 개인적인 어떤 이 비위가 회사에 어떤 미친 파급 효과에서는 충분히 이 상장 유지 결정으로 좀 전환됐던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 인수가 좀 추진되고 있고 인수에 했던 어떤 이 대한항공으로서의 어떤 인수가 진행되는 가셔야된 그런 흐름 안에서 과연 이게 상장 폐지는 좀 될 것인가? 그건 좀 아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좀 상장 유지 결정을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개선 기간을 좀 받지 않겠는가? 기업의 어떤 내부 통제, 그다음에 이 그룹 회장으로 인해서 계열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동일한 사건이 좀 발생되지 않는 회계 또는 회사의 어떤 경영 투명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개선 기간을 좀 통해서 회사의 어떤 성패 여부를 보고 판단하거나 참 그렇게 결정될 것 같은데 경중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다소 금액이 좀 큰 점, 아시아나 IDT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조금 다소 다른 판단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IDT는 그래도 조금은 일단 제 이 판단 하에서는요 모두 다 이 최악의 경우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면은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부산의 경우에 좀 적용되거나 아시아나 IDT의 경우에는 상장 유지 결정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아니면 에어부산과 아시아나 IDT의 경우에 이 상장 유지 결정으로 좀 내려진 약간 이 차별성을 좀 둘 것인가 아니면 전체 다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번 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될 텐데요. 이 안내가 이제 나온 이 발표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 적격성의 여부를 이 판단하고 심의 진행해서 상패와 개선 기간 부여 등의 어떤 결정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20영업일이면 오늘이 6월 18일이니까요. 뭐 거의 한 달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중순경이면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리스크로 보유자분들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사항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가현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